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1976년 설립돼서 1988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정밀화학, 건자재, 에너지 항만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정밀화학,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합성 고무 산업은 타이어, 신발 등의 주요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NBR 라텍스 등이 주요 생산 품목입니다. 합성 수지 부문은 PS, PPG 수지 등이며 정밀화학 부문은 노화 방지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금호 리조트 및 금호 홀딩스를 인수해서 리조트 부분의 사업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합성 고무 56.7%, 합성 수지 32.6%, 정밀화학 2.8%, 기타 7.9%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8조 4,618억 원, 영업이익 2조 4,068억 원, 당기순이익 1조 9,737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4.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38.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화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네,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2월 10일 나온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우리 앵커님께서 좀 설명해드렸는데 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경. 이 회사의 경우에는 15%가 이상 변경이 될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죠.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75.9%가 증가한 8조 4,618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224.3%가 증가한 2조 4,068억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38.6%가 증가한 1조 9,737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면서 호실적 좀 기록했죠. 네. 회사의 이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은요, 제품 수요의 증가 및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2021년도에 실적을 크게 움직였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NBR 라텍스의 성장이죠. 네네.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그 모든 방역 이 부분에 기초적으로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이 라텍스 장갑이죠. 의료용 라텍스 장갑의 어떤 급증, 수요 급증에 따라서 2020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NBR 라텍스의 이 원료 가격이 크게 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조가 2020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했었고 2021년도까지도 실적에 좀 호조를 좀 이뤄내면서 사실상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는 2021년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예고는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주가 가치 부분이 좀 선반영된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사실상 주가가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배경적인 원인이 네. 외형의 어떤 성장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급등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좀 더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행보가 4,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네. 전고 대비해서는 지금 뭐 많게는 40% 이상 좀 주가가 좀 급락한 어떤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름 아닌 이유는 좀 있습니다. 4, 4분기부터 NBR 라텍스의 어떤 수요가 조금 감소했고 이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에 따라서 다소 NBR 라텍스 부분의 성장이 조금 둔화된 어떤 흐름이고 이런 기조는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어떤 엔더믹을 좀 기초로 한다면 그 이후 시점이라면 NBR 라텍스에는 사실 과잉 공급 기간을 좀 지나서 사실상 적정의 어떤 실적 위주로만 좀 가게 되면 네네. 오히려 수혜를 입었던 어떤 구간에 비해서는 조금 실적적인 면에서 좀 주춤하지 않나 그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재무제표는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통해서 또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월 17일이었습니다. 회사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 있었는데요. 내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의 분쟁 소송입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입니다. 원고는 금호석유화학의 전
상무이사인 박철환 상무입니다. 청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2년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채무자 OCI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중 OCI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7만 1,847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무자 OCI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판결이 된 게 아니라 법원에 동양제천화학이죠. OCI가 최근에 이 금호 석유화학으로부터 의결권을 자기 주식을 교환했어요. 상법상 회사의 명의로 보관되고 있는 이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의결권의 어떤 전체 산정수에서도 좀 차감이 되는데 일단 금호 석유화학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주식을 OCI랑 교환을 하면서 이게 자기 주식이 아닌 셈인 거죠. 그쵸. 교환 주식 이후에는 의결권이 좀 부활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철환 전 상무 입장에서는 OCI가 교환한 이 17만 1,847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의결권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표대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해석이 되는 공시고요. 다음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이 추가로 또 제기가 됐는데요. 사건의 명칭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영권 분쟁 소송이 많이 빈번하게 좀 발생이 되면서 네네. 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그다음에 뭐 의안상정 가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뭐 등등의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된 대표 사건 명칭으로 이제 분류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의안상정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3월에 정기주총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의안상정은 우리가 원하는 안건을 주총 안건에 넣어주세요 라고 네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원고는 금호석유화학의 전 상무이사 박철환 상무가 또 제기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1기재 각 의안을 3월 중에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된다. 정기주주총회 공지의 소집통지를 함께함에 있어서 별지 1기재 외에 별지 2 그리고 3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네. 여기 나와 있는 별지 목록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기타 공시 첨부서를 한번 볼까요? 자, 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건데 자,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안건은요. 사내이사 1인입니다. 사내이사 박철환 선임의 건. 전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 개인 최대 주주였던 이 박철환 씨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회이사 이성용 사회이사의 신규 선임 안건, 그리고 사내이사 후보 아까 봤던 거고요. 좀 더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안건 이외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사회이사 후보자 함상문 사회이사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 네네. 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감사 선임 안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내이사 1인과 사회이사 2인의 선임 안건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해달라.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표대결을 해서 다퉈보자라고 제기하는 공시가 되는 셈입니다. 네, 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 살펴봤는데요. 이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놓고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대표님, 근데 1년 전에도 이 박 전 상무가 경영권에 도전을 했었다고요? 네, 지금 1년 전에 사실상 이 금호석유의 박철환 전 상무가 사실상 이 가족의 난이었죠. 그쵸. 삼촌과 조카의 난으로
불렸던 박철환 상무가 결국 정기주주총회에서 참패를 했죠. 네. 참패를 하고 난 이후에 해임이 됐습니다. 네네. 해임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도 사실상 이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어떤 의사 발언의 어떤 중요한 쟁점은 주주 권리 보호입니다. 배당의 확대나 신규 사업에 어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크게 뭐 어떤 주가적인 어떤 상승 반영은 좀 없었던 부분이었고, 사실상 이 표대결이 뭐 흑기사라고 백기사로 불리우는 우호지분의 어떤 형성에 대한 어떤 분쟁도 좀 예상이 좀 됐었지만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싱겁게 좀 마무리가 네. 됐었죠. 뭐 거의 뭐 완패를 하면서 그렇죠. 박철환 전 상무는 쓸쓸히 좀 퇴장을 좀 했는데, 최근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당시에 지금 회사가 2020년도, 2021년도를 기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실적이 어떤 크게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나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주 권리를 좀 더 내세워서 오히려 본인이 그 사내 어떤 이사회에서의 어떤 기득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그 제1차 조카의 난과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차 분쟁에서 박 전 상무가 승리하기 위해선 좀 더 강력한 승부수를 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측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혹시 표심이 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전망치는 크게 뭐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 사실상 주주의 입장에서는 네네. 오히려 주주의 권리를 좀 더 대변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 것인가. 그런데 관점으로는 장악해서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장악해서 플랜과 비전을 명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자, 경영 일선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자가 오히려 영향력 관점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주주의 어떤 배당의 확대, 또 주주 환원 가치의 제고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갖고 지금 주주 제한을 좀 한 거지만, 네네. 사실상 지금 그렇게 이게 해임이 되거나 다시 선임이 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명분은 좀 아니다. 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2021년도에 사업적인 어떤 관건에서는 사실상 사업은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업 가치가 사실상 제대로 반영받지 못한 어떤 시장의 환경, 업황의 환경 탓을 좀 해야 돼요. 제가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3번, 전체 한 7번 정도 제가 종목 분석 방송에서 좀 다뤄드렸는데, 네네. 지속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금호석유화학은 아주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의 예측과 다르게 흘러가는 어떤 주가 양상은 비단 회사의 잘못보다는 전체 지수의 어떤 변동성에 따른 어떤 급락 요인도 좀 있었고, 네. 사실상 회사의 어떤 가치 판단을 좀 했을 때는 어떤 시장 변동성의 어떤 폭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겠지만, 회사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박철환 전 상무이사가 사실상 경영일선에 복귀한다고 해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주주 관리를 좀 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관점은 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번 정기주총에서도 박찬구 회장의 어떤 승리로 좀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현 회장인 박찬구 회장이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벤트랑 그리고 기업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올해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이 또 좋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금호석유화학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금호석유화학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주가의 측면에서는 차트 좀 잠깐 볼까요? 지금 금호석유 2021년도 5월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지금의 어떤 영역으로 좀 보면 네네. 29만 8,500원 대비 지금 뭐 거의 50%, 40%에서 한 50%, 40%가 가까이 하락한 것이 보여지는데, 네. 자, 그런데 이 과대 낙폭 구간에서 이 회사의 어떤 변동성의 요인이 있느냐, 실적적인 어떤 측면가 좀 있느냐, 또는 이 모멘텀의 훼손 여부가 있느냐 관점인데, 사실상 실적은 충분히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4, 4분기를 기점으로 한 NBR 라텍스의 어떤 수요 급감 요인은 우리가 좀 다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좀 봐요. 이미 선반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감소 요인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이 다른 사업 부분이죠. 지금 패널 유도체 부분 그리고 기능성 합성 고무 부분, 친환경 고무 부분의 어떤 실적은 오히려 502.5%가 좀 증가한 영업이익을 좀 냈다는 점에서 NBR 라텍스의 어떤 이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이 좀 있겠지만 다른 이 수지나 천연 고무 원료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호조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실적 기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좀 없을 것이다. 다소의 감소 요인이 있겠지만 매출액이 뭐 크게 팍 줄어들다거나 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면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석유화학이라는 이 회사 관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고유가, 원부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효과가 1분기에는 소폭 반영될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예측했던 금호 석유화학의 1분기 또는 2분기의 실적이 조금 급감할 것이다라고 나온 전망들은 이번에 고유가 행진이 좀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금호 석유화학에는 이익 개선 효과에도 더 반영되는 만큼 관심을 갖는 구간이 맞지 않나. 저는 아직도 매수의 관점이 맞다고 봐요. 지금 차트 보면 매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상단에서 지금 최근에 14만 500원 구간 일봉 저점 영역대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일봉 저점은 아니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하단 구간까지 좀 내려오는 왔는데 일본 기준에서는 뭐 거의 뭐 전저점 영역대가 맞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 구간까지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4만 원, 14만 원에서 15만 8천 원, 14만 원에서 15만 8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구간에서도 지금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한다면 16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주가는 20만 원까지는 좀 안착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의 회복 관건, 그다음에 1분기 실적 기조의 어떤 변화 여부가 좀 없다면 16만 5천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16만 5천 원이 아니죠. 17만 5천 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6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도 포트 비중 5%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호 석유화학 실적 기조는 큰 차이는 없다. 아주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만 원에서 15만 8천 원,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포트 비중 5% 추가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호 석유화학 살펴봤고요. 다음 기업은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2002년 설립돼서 2020년 하나금융 10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 등기가 완료돼 같은 해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지앤원 에너지의 주요 사업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 전지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자연 에너지인 지중열을 이용해 건물 및 시설물의 냉난방 시스템 설치를 시공하며 잠실 제2롯데월드, 세종정부청사 등의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의 지열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 중입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252억 원, 영업손실 12억 원, 당기순손실 9억 9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72.2% 증가하며 적자를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앤원 에너지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지금 4건의 공시가 좀 있었는데 차근차근 좀 타이틀 보도록 하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해제,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의 정정, 전환 사채 발행 결정의 정정,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의 정정. 마지막 공시는요. 유상증자 결정,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의 철회. 공시 내용이 좀 4건을 보면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지금 모든 걸 좀 번복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해제,
취소를 공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해 7월에 지에넌 에너지의 최대 주주 GNC 에너지가 컨산스 이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 지금 이 회사가 어디더라? 지금 좀 볼게요. 글로벌 K. 네. 글로벌 K와 양수도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이 글로벌 K와의 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그렇죠. 회사를 팔기로 했는데 원매자가 인수이사를 좀 철회하면서 좀 철회가 됐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계약 해소의 종료는 해지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이 해지가 된 건데 잔금의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해소 사유로 좀 밝혔습니다. 양수인은요 글로벌 K인데요. 양수도 가격은 300억입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하죠. 회사의 최대 주주 GNC 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600만 주 지분율 19.2%에 대해서 글로벌 K와 양도하는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지금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6일에 최초 계약이 좀 체결됐고 양수인은 600만 주를 인수함으로써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변경 예정인 최대 주주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에 60만 주를 인수하면서 계약금 30억을 좀 지급했고 잔금 270억 원이 2월 25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날에 종결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잔금을 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된 거죠. 네네. 거래 대상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 종결은 주식 매매 계약서상 5호조에 정한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을 좀 전제로 하는데 지금 위약금에 대한 어떤 사항들 좀 없습니다. 내용 좀 더 보도록 하죠. 본건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글로벌 K는 주요 투자자의 변경 및 사모 집합 투자 기구의 결성을 위한 추가 시간 등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원만한 종결을 위해서 지난해 9월 13일 그리고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거래 종결일을 최종적으로 2월 25일로 연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래 종결일이 도래됐는데 2월 21일 주식 매매 대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증빙을 좀 요구를 했지만 일단 뭐 자금 증빙을 못한 거죠. 그렇죠. 양수인은 GNC 에너지에게 본건 관련 계약상 거래 종결일인 2월 2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건의 계약이 해지됐다. 네. 본건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요. 계약금에 상당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 60만 주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게 조금 이상하죠, 앵커님? 그러게요. 지금 내용을 좀 보면요. 네네. 지금 글로벌 K에 대해서 9월 13일과 11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잔금 일자를 연기해줬고 최종적으로 올해 2월 25일까지 잔금 날짜를 이제 픽스를 했습니다. 그렇죠. 2월 25일을 잔금 지급일로 결정을 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페널티가 없습니다. 네. 하단에 보면 계약금은 매도인 GNC 에너지에게 귀속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상회사의 주식 60만 주는 다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럼 60만 주를 사고 파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자, 이게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공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이에 따라서 기공시한 유상증자 결정도 모두 철회를 한 거죠.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다음 공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신주인수권부 발행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도 정정 후 철회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도 철회를 좀 했습니다. 이 공시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을 모두 철회한 것입니다. 회사는 6월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유상증자 전환사채권 그리고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 결정을 결의했는데 인수인의 납입일자를 연기함에 따라서 두 차례 납입이 연기된 바 있었다. 유상증자는 620만 주를 4,380원에 납입하기로 했고요. 대상자는 글로벌 K입니다. 역시 290억 원의
3호 전환사채도 글로벌 K가 납입하기로 했었고요. 네. 110억 원의 신주 인수권부사채 역시 글로벌 K가 납입하기로 했는데 모두 철회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전환사채 결정,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수인이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통보해왔고 이에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신주 인수권부 발행 사채 발행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좀 4건의 이 공시 번복 사유가 좀 발생된 겁니다. 네. 최대 주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최종 철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이 모두 취소가 되는 철회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에넌 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GNC 에너지가 글로벌 K의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철회가 됐다. 이 소식인데 대표님 그럼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작년 6월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초 공시를 좀 보면 6월 달이었으니까 이게 최종 보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16일자를 보면요. 최초에 6월 16일 GNC 에너지 최대 주주죠. 지에넌 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GNC 에너지가 보유 지분 600만 주를 300억 원에 글로벌 K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약금 30억을 취득했고 이에 따라서 60만 주의 주식은 좀 이전된 것이라고 좀 최종적으로 좀 밝혔지만 네네. 나머지 270원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에넌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해제가 됐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인수 예정자로부터 유상증자 결정을 유상증자를 좀 불러주세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좀 해주세요. 전환 사채를 좀 결의해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인이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할 건데 인수해서 사업할 건데 유증도 좀 불러주시고 전환 사채 발행도 좀 불러주시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납입해서 인수하고 나서 회사 잘 키워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2월 25일자에 3건 철회 그다음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철회까지 하면서 총 전체 4건의 불성실 공시 지정 사유가 부각되는 셈이 된 거죠. 네, 그럼 지에넌 에너지의 이 실적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양수도 계약 해지에 따라서 현금 확보가 결국엔 어렵게 된 건데 이러면은 또 신규 사업이나 또 회사 운영에 있어서 더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회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잠정 실적 공시를 좀 보더라도 매출액은 16.7%가 좀 감소했고 올해 영업 손실 좀 내면서 적자로 좀 전환이 됐죠. 그리고 네네. 단기 순손실은 오히려 72.2%가 좀 감소하면서 손실의 폭을 좀 줄였다라고 좀 밝혔지만 전체적인 어떤 원인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처의 발주 2월과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수주액이 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이 좀 감소되고 있고 원 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감소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어떤 업황 회복적 관점에서는 지금 매출도 줄고 있고 영업 손실도 좀 나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원가 비율이 사실상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 후 최대 주주가 새로운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네. 충분히 시장이 심어줬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끝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 잠깐 볼게요. 지금 GN1 에너지를 보면 작년 6월을 기점으로 본다면 자, 기대감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자, 했죠. 2021년도 1월을 기점으로 본 전저점. 자, 평균 구간 2,300원대 있던 이 주식이 단기에 지금 5,500원 구간까지 좀 진입을 하면서 네네. 자, 5,600원이네. 5,600원까지 최고점. 거의 뭐 2배가 넘는 훨씬 뛰어넘는 2배가 단계 좀 뛰어넘는 주가 급등 요인이 좀 있었는데 자, 요인을 보면 기대감의 상승한 자, 삼중 상승이죠. 자, 상승 구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후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굉장한
이 투자자들을 좀 희롱한 어떤 의사결정이 아닌가. 회사도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GNC 에너지의 최대 주주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중하게 좀 우리는 했는데 약속을 어긴 건 상대 측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회사가 충분하게 어떤 자금의 동원력,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여력과 그다음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인수 여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가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좀 발생된 것은 저는 간단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무조건 회사는 피해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투자자 입장에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2,300원대 있던 주식이 5,6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가 다 철회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중 최저점까지 지금 떨어진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회사 측에서도 사실 이 궁색한 변명보다는 정확하게 회사의 어떤 향후 투자 유치나 투자 심의를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해야 되는 어떤 큰 중대한 사건은 맞다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방금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고 지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그 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서 지금 지앤원 에너지의 경우에는 누적 벌점은 지금 0점일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찾아본 바는 0점인데 이 회사 그렇다면 지금 전체 최대주주 변경이 아니라 저기 경영권 양수도, 예.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의 철회, 전환 사채 발행 결정의 철회, 유상증자 철회, 전체 4건의 주요 사항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4건의 공시 번복 사유가 지금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불성실 공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고의성이 있었는지, 중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15점, 누적 벌점 15점을 초과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선정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누적 벌점은 0점이고 아마 대체 부가금 일부로서 가름을 한다고 좀 치면 15점을 초과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않지만 맥스한 14점에서 14.5점까지는 좀 충분히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죠. 공시 번복 사건인데 이게 간단한 부분 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의 기대감을 수반해서 너무나 달콤하게 최대 주주가 바뀌고 대규모 자산운용사가 출자한 이 회사가 전환사채도 투자하고 유상증자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많은 돈도 투자하면서 인수를 한다는데 당연히 회사의 외형이 달라지고 향후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수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 부각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계속 연기를 거듭해서 3회 연기 끝에 결국에는 안 한다가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 입장에 굉장히 우롱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불성실 공시 심의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어떤 사항들을 충분하게 소명을 좀 잘 해야 될 것이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청사진을 좀 제시를 좀 해야 되는데, 지앤원 에너지, 자, 이거 회사 측의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은 맞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잠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중 지금 기대감을 수반한 주가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1월자에 11월자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9월, 자 9월과 11월에 걸쳐서 연기 철회라는 어떤 정보는 이미 유출이 된 것을 보여줘요. 네. 자,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의 어떤 이용으로 저는 보여지는 대목이 맞다. 연기될 것이다라는 어떤 사전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알고 주가 좀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네네. 현재 구간은 사실상 철회가 됐던 부분들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어떤 관점. 그다음에 이 지표적으로도 좀 관점적으로 이게 철회가 된 건 맞는데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좀 모멘텀 관점상에서도 지금 메리트는 없는 구간은 맞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지금 보유자 구간에서의 어떤 타점 형성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2,14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2,140원이 이탈된다면 공시 리스크 부각에 따라서 주가는 한 1,8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 관점과 또 모멘텀적으로는 메리트는 없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2,190원이 이탈된다면은 1,800원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해달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M2N입니다. M2N은 1978년 설립돼서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틸 드럼, 각종 철강 제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스틸 드럼이란 석유 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장 용기로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 화학류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엔 종속회사 M2N 바이오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약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신약 개발 전문 업체 GHB를 인수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스틸 드럼 부문 61.8%, 자동차 부품 부문 37.9%, 애니메이션 부분 0.1%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1억 원, 영업 손실 19억 원, 당기 순손실 1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75억 원 증가했고요. 당기 순손실 111억 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실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M2N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보시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서 최대 주주의 특별 관계자 자발적 의무 보유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죠.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입니다. 최대 주주 특별 관계자 자발적 의무 보유. 용어가 좀 많이 어렵죠. 최대 주주랑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특별 관계자로 법령상 특별 관계자로 보유되는 이 자들의 자발적인 의무 보호. 주식을 의무적으로 팔지 않고 보호하고 있겠다. 보관하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 특별 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 회사인 리드코프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서 M2N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무 보유하였습니다. 서홍민 대표이사의 의무 보유 내용은요. M2N의 지분 487만 9,408주를 2025년도 2월 3일까지 책임 경영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 예수를 하겠다. 자, 그리고 특별 관계자로 분류되는 리드코프가 167만 6,814주를 2025년도 2월 23일까지 역시 책임 경영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 보유 예수를 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상기 보유 의무는요. 관계 회사인 신라젠의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서홍민 대표이사와 리드코프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신라젠의 최대 주주는 M2N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신라젠의 주권 거래가 좀 거래가 재개가 좀 될 경우에 M2N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크지 않습니까?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2N의 지분이 고가의 대주주가 지분을 또 처분해서 또 나몰라라 하면 어떡하냐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뭐 1차원적인 좀 생각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 오히려 이 어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책임 경영을 할 거야.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우린 팔지 않고 회사의 경영 강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보유 예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2N의 최대 주주 대표이사와 이 특별 관계자로 분류되는 계열 회사가 전체 600만 주에 대해서 자발적 보유 예수를 하는 거죠. 2025년도 2월 23일까지니까 3년간 그렇죠. 자진해서 우리 주식에 대해서 락업을 좀 걸고 이후에도 오히려 회사를 좀 더 열심히 잘 키워보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이렇게 M2N 공시 살펴봤는데요. 최근 파산 이슈에 휘말린 적도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특별인으로부터 이 파산 신청 제기가 좀 있었다가 법원에 이 관련된 부분들은 사항들을 해서 내용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1월 20일자 공시를 좀 보면
일단은 첫 번째 공제 관련된 어떤 공시에 대해서는 신주 인수계약 유상증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청 취하를 하면서 일단 끝났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산 신청 역시도 자 1월 14일 날 파산 신청을 좀 다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판결 결정이 좀 나온 건 없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측에서 오히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자 신청인은 당시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채권자도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도 직접 채권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 요약본에 대해서 네네. 회사는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파산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법적 대응을 하겠다.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파산 신청은 사실상 기각된 셈이고 네네. 소송 등 최근 제기됐던 어떤 이 신주 효력정지 가처분 자체도 원고의 신청 취하로 인해서 법적인 어떤 분쟁의 요소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M20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데 이 신라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개선 기간 6개월을 보유받았는데 이 M20 그럼 신라젠에 대한 거래 재개 믿음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상 이건 뭐 충분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주권 거래 정지 회사들이 최종 개선 계획에 따른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최종 제출을 해서 상장 유지의 가부를 좀 결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경영의 안정성 부분을 어떻게 바꿨다, 그다음에 경영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했다, 사업의 영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좀 취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오히려 회사의 어떤 최대 주주 또는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자발적 보유해주를 뭐 3년 이상 한다, 5년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는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오히려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좀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개선 기간을 받고 있는 이 회사들은 이 최대 주주사가 자발적 보유회수를 통해서 책임 경영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라젠의 어떤 지금 6개월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대한 사업의 영속성 부분을 좀 입증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 이 M2N의 입장에서 오히려 선행되는 자발적 보유회수가 사실상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작용되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대표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과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 M2N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주권 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 시점이었어요. 지금 좀 12,000원대에 안착되고 있던 이 M2N의 주가가 사실상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상장 폐지를 좀 결정하고 나서 1월 27일 5,030원까지 거의 뭐 60% 가까이 좀 급락을 좀 했는데 네네. 지금은 추세적인 어떤 바닥 구간에서 주가 좀 횡보하고 있지만 오늘 5,850원 1.68% 지금 횡보 구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라젠이 개선 기간 이후에 충분히 거래 정지가 해제되는 즉 상장 유지가 되는 관점에서는 M2N의 시세 작용은 반영될 것이다. 근데 선반영 관점은 맞는데 지금 사실상 M2N의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의 어떤 상황이라면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자, 그런 어떤 투심의 어떤 불안정성이 좀 반영된 것이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의 영속성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면 이것만 입증이 되면 충분히 신라젠 거래 재개가 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는 M2N의 경우에는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의 어떤 관련된 방침 또는 신라젠의 모멘텀, 사업 모멘텀 관점을 좀 보고 대응해도 좀 늦지 않을까.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 구간, 5,000원에서 6,0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M2N 같은 경우는 신라젠의 모멘텀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